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최근 뉴욕 증시가 이틀째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오히려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FOMC 회의에 대한 내용들이 일부 선반영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안도랠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이러한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 증시에도 오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장중 매매 시그널 오늘도 제대로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예상 체결 지수도 확인해봐야겠죠? 함께 보시죠. 네, 양지수 지금 현재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93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예상 체결 지수는 91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29% 상승한 채로 현재 예상 체결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빨간불을 켜면서 어린이날 전에, 휴장 전에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장중에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든든한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성웅 차장, 임상현 파트너, 김성남 업사부, 그리고 윤여민 FP님까지 총 5분 모시고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열어두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 반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장 전에 직전에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 휴장을 앞두고 그리고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을 것 같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 직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내일은 어린이날로 이제 휴장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간밤에 진행되었던 미국 증시 관련된 부분들의 영향력,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진행이 될 FOMC의 결과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큰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그리고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 마찬가지로 소폭의 변동을 보였습니다만은 보합권 위주의 움직임을 나타냈다는 부분 말씀드릴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섹터, 금융 섹터, 부동산 섹터와 같이 실물자산과 그리고 금융주와 관련된 부분들의 의견의 상승들이 제시가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 섹터는 오히려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와 같은 그간의 등락을 반복을 해왔던 섹터들에 대해서의 어떤 보합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에서는 금융주들에 대한 매수 의견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IB들도 월가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금융주, 은행주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들을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의 수혜를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FOMC에서 가장 주목될 부분들은 이제 5월 FOMC에서는 50bp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6월에는 75bp까지의 인상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어떤 강한 금리 인상의 기조의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악재성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많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들이 계속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3월 고용 수준에 대해서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채용 공고 관련된 부분들 연기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1,155만 건으로 역대 최다 수준을 달성했었고요. 반면에 이제 퇴사자들 같은 경우도 450만 명이 퇴사를 하게 되는데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어떤 악재성 요인들이 굉장히 반복되다 보니까 리오프닝에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시장의 수요 대비 인력 시장, 노동 시장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경기에 대한 침체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여기에 또 이제 4월 ISM 백유럽 지수가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PMI 지수들이 굉장히 또 낮게 낮춰지는 상황입니다. 구매 관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 지수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고급자 물가는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지만 PMI 지수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한 부담으로 오히려 이제 후퇴하고 있는 국면이 있다 보니까 서비스업 그리고 비해주업 관련된 부분들에서 PMI 지수의 그 일정들도 한번 보시면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이제 PPI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한 어떤 그 지속 사태가 꾸준하게 물가 상승률을 견인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특히 전년 대비해서는 36.8%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5.3% 상승을 했다는 부분들에서 상당한 물가 수준을 압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특히 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들에서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원유 같은 경우에는 우랄산 원유를 비롯해서 러시아에서 공급하고 있는 원유량 자체에 대한 극한 부분들 그리고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의 가격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지금 상승을 한 상태이며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피크를 도달하고 나서 피크아웃이 진행됐을 때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더불어서 경기의 침체 국면도 유의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동반으로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마찬가지로 증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을 갈피를 잡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제넌 옐런 장관을 비롯해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현재 경기 침체까지 볼 악재성 요인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는 반면 전 부의장을 지냈던 노웬블까지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성을 굉장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현금성 자산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들은 계속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달러화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인상 수요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내에서는 1,260원 이상의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외국 외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보유량이 또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4월 외환 보유액 발표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달러에 대한 유출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도 추정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2% 하락을 한 102달러로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미국의 실적 발표가 진행됐던 스타벅스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가 리오프닝주로서 굉장히 거듭한 실적을 나타냈다는 부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76억 4천만 달러로 이제 예상 대비 상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상하이 봉쇄 여파로 떠나서 이제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미국 내 동일 점포 내에서의 매출 상승이 무려 12%를 상승하는 등 예상 대비의 높은 수준의 점포 회복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슈에 대한 피크아웃이 진행됐을 때 리오프닝주에 대한 실적의 반등세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SPC 삼립과 같은 이런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계속 컨센서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외식주 그리고 이제 숙박업소 그리고 카지노, 여행주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15억 900만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는 무려 70% 상승을 했던 수준이고요.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이제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실망 매물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공포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의 악화가 됐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기대 심리로 인해서 실적의 반등만을 노리기에는 다소 위험이 있는 구간이라는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카카오, 한국금융지주, GS 리테일, 동아소시홀딩스, SK렌터카, 지누스, 코오롱글로벌, 코오롱플라스틱과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미국은 이제 얀브랜즈 그리고 이베이, 울프스피드와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일에 있을 이제 공휴일과 관련된 부분도 휴장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움직임보다는 하루 휴장에 대한 대비를 하는 현금 확보 그리고 방어적인 움직임으로 전략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4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도 오르고 유럽 증시도 올랐는데 오늘 우리 증시도 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대응이 바로바로 안 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죠.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우선 미국 증시 상승세 그리고 실적 효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어제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FOMC 전 건당 심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폭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조심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코스피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폭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상승폭을 키우는 게 바로 이제 IT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IT 업종에서도 이 코리아 서킷가 2.5%, 그리고 대한전선이 1.61%, 삼성 SDI가 1.44%, 그리고 LG에너텍이 1.3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덕전자는 1.26%, 삼성전자가 1.19%, 그리고 이 솔로엠이 1.17%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0.91%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기가스 업종도 괜찮습니다. 대성에너지가 2.79%, 한국전력이 1.13%, 한국가스공사가 0.98%, 경동도시가스가 0.56%, 삼천리가 0.44%, 지역난방공사 0.2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흐름 좋습니다. 한신기계가 6.99%, 한국카본이 4.85%, 현대건설기계가 1.74%, SPS 엔진 1.62%, 울산바켓이 1.3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KC코트는 1.26%, 그리고 우신시스템이 1.23%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 종밀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긍정적 흐름이 나와주는데요. 우진이 3.11%, 젠티움이 0.98%, 한컴 라이프케어가 0.77%, KC텍 0.72%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업종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업종도 대부분의 업종의 상승폭을 크게 지금 갖고 가고 있는 현재 상태고요. 가장 그 상승폭이 큰 업종이 바로 이제 통신장비 업종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 OE솔루션이 16.49%의 지금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산 네트워크스가 14.98%의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FR텍이 12.54%, 그리고 에이스텍터가 96%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통신장비 업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끌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넷이 7.74%, 그 솔리드가 6.84%, 그리고 RF텍이 5.05%, 그리고 HFR이 4.9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장비에 항상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KMW 같은 경우는 5%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오늘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IT, 부품, 여러 가지 전기전자 쪽에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 업체가 강하네요. 태양광통신이 지금 이제 9.53%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승폭을 크게 키우고 있고요. RFHIC 같은 경우에도 7.67%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우선 그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도 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ISI연사 7.42%, 머큐리가 4.64%, 그리고 이렌시스가 4.37%, 서전기전이 2.85%, 우리기술이 2.49%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외에 상승폭을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기계장비 중소형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휴림 로봇, 오늘 로봇도 더 강하죠. 휴림 로봇이 7.3%, 그리고 NS가 3.14%, TNT가 3.01%, 에너토크가 1.65%, EN코리아가 1.56%, 에이테크 솔루션 1.53%의 상승세를 보이고요. 중소형 건설사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일진파워가 3.59%, 서한이 2.61%, 동신건설이 0.71%, 그리고 대원이 0.48%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가총액 한번 상위 종목 위주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은 전 종목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04%, LG에너솔루션이 0.37%, SK하이닉스가 0.45%,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 0.1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삼성 SDI가 1.12%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코스피 안에서도 좀 상승폭을 계속 이끄는 점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실적 발표가 됐죠. 이 카카오가 지금 1.92%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1분기 영업이익은 1,587억으로 기존의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지만은 그전에 어떤 이런 그 우려감에 대한 부분을 주가에 선 반영하면서 오늘은 시작 발표 이후에는 저가 매수세가 몰리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0.27%, LG화학이 0.97%, 기아가 보합 수준을 나타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1.38%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 50위 안에 기업들 중에서도 상승폭을 크게 좀 갖고 가는 종목들은 많이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업종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중에서는 HLB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포트 또 긍정적인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도 역시 2.4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양극재에 대한 이 판매 단가 그리고 이 삼성 SDI 쪽에서의 수주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 평가가 나와지면서 2분기 실적이 1분기가 좋다는 것보다도 어떤 기대감이 한층 더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제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셀트론 헬스케어가 0.48% 그리고 LNF가 지금 현재 2.36%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늘 2차 전지 소재 쪽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 특징적입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현재 보합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펄어비스가 1.67% 상승세, 셀트론지가 0.22%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들 중에서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는 종목들은 이 KMW 말씀드렸던 이 통신장비 업체인 KMW가 지금 6%대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하락폭을 키우는 종목은 지금 클래시스가 2.23%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그 특징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클래시스 외에 다른 종목도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2차 전지 강하네요. 대주전자재료가 2.0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오늘 특징적인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는 장 초반에 원전 관련주 올라왔고 여러 가지 좀 매기가 쏠리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신 장비 쪽으로 그나마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저희가 내일은 휴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나 특징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종목군이 있다면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저도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비엠도 성장 속도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좀 가져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고 작년에 안 좋았죠. 공장 화재도 있었고 내부적인 좀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확실히 좀 바뀌면서 주가에 대한 저가 매수에 또 강하게 몰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코롱인더 같은 경우에도 이 골프웨어 쪽에서의 그 성장세가 실적과 주가에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골프 인구가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골프존, 골프 용품뿐만 아니라 이 골프웨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이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롱인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LLD 넥선 같은 경우에도 이 연말 수주 잔고가 지금 현재는 10조 이상으로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지금 평가를 좀 받고 있으면서 LRG 넥선 좀 관심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또 특징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고 하지만 또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짙은 것도 포착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과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현재 FOMC 회의 결과 앞두고 좀 관망인 부분도 있고요. 연휴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지수에 대해서는 자주 강조를 드렸던 하나의 이제 중요한 기술적 분석 지표의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보통 이제 시간 사이클의 어떤 흐름들은 20일 단위로 이제 흘러가고 지금은 20일 단위의 이제 삼순환 주기, 60일에 삼중 바닥이 형성이 됐다. 이게 이제 주요한 골자였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어떤 바닥을 좀 다지는 부분들이 첫 바닥부터 60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바닥을 다지기 때문에 강세로 갈 거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보통 바닥을 이제 박스권 돌파를 한다는 것은 오랜 동안 형성이 됐던 박스권의 저점, 그 다음에 고점, 이 부분들을 벗겨낸다는 거기 때문에 수세적으로 이제 강세 부분들을 이제 말씀 좀 드린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시장이 강세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5월을 좀 지켜보자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마지막에 이제 4월 말의 급락도 월 말에는 일시로 약세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그 내용이 좀 생각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강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경기 이제 그 관련된 바로미터인 현재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올라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이제 거래소 코스닥 이제 시장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 휴림로봇이 전체적으로 이제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에 해당이 되는데, 휴림로봇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 최근 이제 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2단으로 지금 밑서 그어 봤는데요. 2단으로 올라가면은 최근의 가격 4,500원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슈팅이 되면 일봉상 적산병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이제 고점의 변곡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현재 휴림로봇이 한번 그 대장주의 모습이고, 초기에 제가 이제 처음에 그 현재 서울경제TV 프로에서도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3배 정도 올라왔던 규모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주봉상 적산병에 해당이 되고 월봉상 적산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봉상으로도 오늘이 적산병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늘이 피크를 치는 날이지 않느냐. 물론 좀 더 조정도에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은 이제 기술적 분석은 이렇게 좀 잡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된 후발 종목군의 흐름에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현재 올라와주는 부분들의 후발주의 움직임들은 전체 보면은 유진로봇이 현재 후발주로 약간 올라와주는 그런 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전체 삼각수렴량의 흐름량에서 21선을 돌파를 하는 상승 삿발 형태가 출현이 좀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강세가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유진로봇 일단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후발적으로 올라주는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LG전자 관련된 종목의 흐름들 두 개를 하나 보면은 그 현재 제시한다면은 로봇스탁 이런 부분들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로봇 같은 경우도 20일 이평선으로 이제 보시면은 현재 21선과 61선이 수렴의 끝자락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비되려는 그런 그 초기의 국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양호한 흐름이다. 물론 이제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걸로 보이지만은 시총에서 보면 2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시총 사이즈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상승 여력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그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에서 이제 T와에 관련된 그런 오늘 이제 흐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오늘 뭐 단독적으로 보면은 TIM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당분간 약간 뭐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 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이제 5G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통신 장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 부분들은 현재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뭐 접근하기보다는 현재 단기 조정이 오는 시점 이런 부분에 어떤 흐름을 좀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오늘 뭐 장중 조정들이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한번 좀 접근하는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단기 현재 이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지켜보고 조정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나름대로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현재 히토류적으로 또는 이런 그 비금속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철강 쪽도 마찬가지 이런 쪽으로 확산이 좀 되고 있는데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부분들이 나와주는 게 이제 T플렉스라는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T플렉스라는 종목군도 현재 제가 얼마 전에 언급을 이제 관심주로 삼아도 좋다 이렇게 언급을 좀 드린 어떤 기억이 났는데요. 이제 T플렉스 같은 경우에 차트적인 흐름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장기 상승 정배열의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는 경우는 이런 정배를 타고 가고 주가 21선이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런 그 정배열들이 진행이 되는 어떤 과정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런 관점에서 여기에 어떤 터닝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평선이 수렴이 되고 다시 한번 정배열 발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가운데 특이하게 어떤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진다든가 아니면은 현재 그 상승 시도 또 매집 어떤 시그널이 나와준다든가 했을 때는 상당히 의미 있게 좀 지켜보라고 말씀드렸는데 T플렉스 부분들이 지금 이런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 시장이 보통 60일 주기로 하나의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2차 상승이 되면은 60일 주기가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플렉스 부분들을 이제 거래량도 좀 어느 정도 좀 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T플렉스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흐름 중에서 나름대로 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좀 괜찮은 부분들 한번 좀 지켜보면은 에코플라스틱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동차 부품 중에서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 물론 현재 차량 경량화 이제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차트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한번 고점 형성이 되고 밀림목 조정을 보이고 승 돌파 완착 행보했던 흐름에서 다시 한번 터닝 구간 이 구간이 있는데 보통 이 부분들도 한 달 매집이 이루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흐름들의 특유한 기술적인 어떤 특징들이 이렇게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 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에코플라스틱
쪽도 자동차 이제 부품주 쪽, 이제 자동차 부품주 쪽도 전체적으로 약간 저평가 국면에 이제 빠진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급적으로 좀 좋은 종목군들에 좀 한해서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징적으로는 개별적으로는 이제 에코플라스틱이 좀 정해집니다. 오늘 뭐 정리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에코플라스틱 현재 티플렉스 개별주가 좀 돋보이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휴림 로봇에 이어서 또 후발주 종목군들, 한번 유진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 뭐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도 바로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매기가 쏠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김성남 업사부님과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업사부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기 바쁘게 종목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신기계 무슨 일인가요, 업사부님? 네, 아니 이제 뭐 원전은 사실 우리 도진 앵커께서 엊그저께도 이제 한신기계 뭐 원자력께서 질문 좀 주셨었는데, 뭐 일단은 원자력 쪽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어쨌든 에너지가 세계적으로 각자 이제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에 점점점 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에서 그 다음에 어쨌든 러시아 쪽에서의 뭐 천연가스나 이런 원료 이런 것들이 유럽 쪽으로 안 간다면 그것을 다른 곳에서 받아내야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다가 그래서 LNG 뭐 항만을 만들고 있다고 하죠. 착공을 했다고 하죠. 기타 등등등등에서 중간에 에너지 공백이 반드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인데,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그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역시나 원자력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냐 하는 이제 부분들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한신기가 그 신고가 행진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올라서 이거를 조금 바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좀 대안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막 돌리고 있는 한전 기술이라는 종목을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좀 몇 번 드렸는데, 지금도 오늘 21선을 좀 뚫고 올라가는 또 그런 모습들까지 잘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원전도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우리가 좀 롤링이 좀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잘 대응을 못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있고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오히려 바닥권에서 터닝하는 종목들을 이제 꾸준하게 봐보는 것도 한 가지 좀 방법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뭐 두 종목 다 여러분들 뭐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수익을 축하드립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종목들과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오르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보기보다는 이 초보자분들에게는 한전 기술 괜찮을 것 같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도 유의미한 좀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종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시장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자면, 내일 저희 휴장이고 FMC 회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잖아요. 관망세가 좀 짙을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떤가요, 업사부님?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제가 어젯밤에 미국 시장도 좀 오랫동안 관찰을 했는데 뭐 횡보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관망 심리가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고, 이번 FMC는 거의 일단은 50bp,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0.5% 정도의 금리 인상을 거의 확정시 얘기하고 있고, 혹은 0.75가 깜짝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일 FMC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5월 달에 확정적인 내용들보다는 6월 FMC, 6월 한 15일 정도 또 발표가 나올 거고요. 7월 말에 또 FMC, 우리가 이렇게 좀 이행이 되는 그 이후로도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연말로 갈수록 또 금리 인상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진행될 거야 라는 얘기들로 나타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후의 모습에서
어떤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은 짚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 이번에 좀 급하게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했지만 이 금리 인상을 크게 하면 할수록 경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상당히 같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경기 침체의 우려감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후에는 상황을 봐가면서 금리 인상을 조절하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시장은 또 완도의 어떤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보고 우리도 대응하는 게 좋지, 외국인들이나 세력들도 함부로 예측하지 못하고 오히려 발을 빼고 관망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앞서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까지 해서 가급적이라면 현금 확보를 조금 해놓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확인하고 시장 반응까지 본 다음 금요일 혹은 다음 주 월요일에 주식들을 다시 담아간다거나 혹은 더 비운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시장은 관망세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관망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게 가는 업종들이 있죠. 일단 아침 시작에서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원전주가 힘이 강했는데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시기계처럼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조금은 경계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앞서서 뭐 휴림로봇, 그다음에 또 퍼스텍 이런 종목도 급등세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 관련주 중에서는 코드네이처라는 종목도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지금 식량난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뭐 천연가스나 이런 가스 관련된 에너지주들도 지금 조금 다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좀 빠져나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은 매매적인 포인트를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이런 걸 보면서 한다기보다 그냥 오늘 핵심적으로 잠깐 반등 정도를 먹고 나올 수 있을 만한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접근을 해본다거나 혹은 오늘 정도는 그냥 쭉 시장 흐름들을 관망하고 넘어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현금 비중을 얼마나 높여놓는 게 좋겠는가를 생각하시고 높여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뭐 10개다 20개다 어떤 걸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모든 종목을 10%씩 팔면 현금이 10% 생기겠죠? 20%씩 파시면 20% 현금 생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 모르겠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간이 좀 별로 없어서 바로 오늘 그래도 한번 오후까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한번 말씀을 바로 이어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켓파워라고 하는 이 지표가 세력지수가 마이너스 140이에요. 150입니다. 그죠? 점점 저게 높아질수록 시장 하방 압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약간 아침 시작보다 힘이 많이 딸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테마주가 세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원전도 뭐 정책 기대감이나 글로벌적으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니까 오늘 우리 시스템에서 포착했던 종목 중에서 원전주가 아닌 서희건설, 오늘 뭐 세 종목 한진기계, 우리기술, 서희건설이 걸렸는데 오늘 이 중에서 서희건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인 부분들 보시다시피 바닥 다지고 20선 돌파하고 급등하고 오늘은 약간의 눌림목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정도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조금만 더 실려내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낸다라면 충분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저는 오늘 현금을 확보하고 넘어가자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도 뭐 크게 보다는 내가 지금 사고 나서 3% 이상의 수익이 나오면 그냥 수익을 그 정도에서 실현하고 현금 가지고 넘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확률 80% 정도로 눌렀다가 횡보하거나 매집기에 혹은 한번 눌러줘서 현금을 이 저점 매수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바로 튄다면 내 거 아니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한번 눌러줄 때 기왕이면 예를 들면은 1분봉 차트 지금 띄워드린 게 1분봉인데 여기서 올라오는 녹색선이 60일 이동평균선 설정되면 이렇게 1분에서 60선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나올 때 그 정도의 라인 혹은 오늘의 저점 구간 이런 구간에서 조금씩 한번 진입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은요 매물이 상당히 좀 진하게 있는 게 1980원 정도대 2,000원대에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그 정도 갔을 때는 오늘 조금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그 정도 라인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횡보를 또 하는 부분들과 어제 한 번에 거래를 튀어트였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오늘 만약에 1,880원 정도를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냥 손절하고 현금을 확보해서 넘어간 쪽으로 전략을 또 좀 생각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시세포착 종목은 서희건설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까지 또 이야기를 해드렸고 오후장 전략까지 녹여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다시 한번 모셔봅니다. FP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인사하기 무섭게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튀어오르는 종목들도 있네요. 좀 관망 심리가 강하긴 하지만요.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앞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약간의 좀 테마적인 색채질이 좀 강한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좀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좀 이제 튀어오르는 좀 종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어제 좀 실적이 발표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상한가를 좀 올랐던 TYM 같은 경우는 이제 농기계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올해만 하더라도 뭐 한 1조 이상의 지금 농기계 수출이 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저평가 구간으로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어제부터 좀 대동과 함께 좀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실적이 나온 이후에 좀 상당히 고점을 좀 형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림목을 좀 만든 상황인데 특히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 쪽에서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약간 후발주제로서 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만 뭐 양극재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MLCC 이온 필름 쪽으로도 어떤 모멘텀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후발주로서 어떤 선택이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드렸던 이제 조선 업체들 중에서 이제 조선 섹터 기자재, 한국 카본이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본행제 관련돼서 뭐 한국 카본, 그다음에 동성 화이텍이 어떻게 보면 투톱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코스피 쪽에서는 좀 상당히 강한 어떤 상승세가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어제 좀 간밤에 뉴스가 나왔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5G 통신과 관련된 쪽에서 좀 수주가 좀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5G 통신 장비들의 어떤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뭐 오이 솔루션, 뭐 에이스테크 이런 좀 통신 장비주들의 어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추세에 대한 어떤 전환이라기보다는 그냥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현재는 좀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통신 장비주들 이야기를 또 해드렸고요.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까지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는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고요. 실적 이야기가 나와서 카카오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뭐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카카오랑 네이버 굉장히 좀 많은 하락세를 좀 보여서 갖고 계신 분들이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추정치를 하회하고 있는데 주가는 또 현재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어떻게 보십니까? 아, 카카오는 좀 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제 사실 이제 주주총회를 한번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제주도에서 했다는 얘기를 좀 하면서 뭐 네. 어떻게 보면 참석하는 주주도 많이 네. 없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아, 사실은 좀 이렇게 어떤 주주에 대한 배려가 좀 많이 없구나라는 좀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네, 주가도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뭐 성장주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환경이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좀 국정감사라든지 사실 작년부터 좀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타격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좀 많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카카오랑 네이버를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내에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다 쓰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실생활에서도 카카오는 항상 좀 많이 쓰게 되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많이 쓰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주가가 좀 저점에서 좀 수렴하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국내보다는 해외의 어떤 좀
투자를 좀 유치하기 위한 혹은 뭐 이제 해외 좀 모멘텀을 좀 어떻게 보면 받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IP를 이용한 사업 확장도 좀 눈에 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게임 쪽과 좀 연결이 되면서 IP의 확장 또 플랫폼의 확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사업들을 좀 다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러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윤석열 차기 정부에 있어서는 좀 플랫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개입보다는 민간의 어떤 경쟁을 좀 일으키는 민간 주도의 어떤 이러한 좀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좀 더 집중해 볼 만한 종목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또 대형주다 보니까 또 대형주가 좀 잘 가지 않는 또 장세도 하나의 네. 좀 불리한 장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좀 반등에 대한 여지는 있다. 근데 다만 좀 시간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카카오 좀 안타까운 종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좀 참여를 하고 있는 주주분들에 한해서는 네. 아픈 손가락 같은 종목인데 오늘 또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이 1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현재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FP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눈에 좀 띄는데 혹시 좀 여쭤볼까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로봇 관련주들 거론이 되고 있어요. 휴림 로봇도 있고 뭐 소니드도 있고 관련된 쪽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정책 관련주로서 로봇을 좀 접근해도 괜찮을지. 사실 이제 로봇도 약간의 좀 테마성이 좀 있는 좀 그쵸. 회사들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시가총액들이 다 1,000억대 정도 돼 있는 종목들이고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삼성전자, LG전자가 이제 로봇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사업을 살렸죠. 진출하겠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좀 상승세를 탔고 그 이후에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받으면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1차적인 시세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2차적인 시세가 나오려고 한다면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 회사가 실적. 어떻게 좀 네. 나아가실 건가에 대한 어떤 그 비즈니스의 구체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좀 어떻게 보면 2차적인 어떤 시세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우리가 봐야 할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좀 기부자 영역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성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너무 약간 테마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심주에 넣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주가가 안정되기를 좀 기다리면서 향후에 좀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 회사들의 성장성을 좀 보면서 좀 접근해 보시는 대응 방법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성은 분명 하나 지금 굉장히 테마적으로 쏠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안정세를 찾을 때 혹시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특징적인 종목들 중에 우리 FP님께서 보고 계시는 쪽이 또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앞에서 이제 소부장 관련된 말씀을 맞습니다. 좀 많이 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제 좀 머니 Q&C가 상당히 좀 아웃퍼폼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좀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원익 오늘- 형제들 모두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원익 Q&C가 가면서 같이 이제 수급이 들어왔던 어제 같이 수급이 들어왔던 게 이제 월덱스라는 종목입니다.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전고점을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소부장 종목을 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지금같이 약간 눌림목을 형성할 때가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뭐 10개 중에 한 9.5개 정도는 다 실적이 다 서프라이즈가 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인 거죠. 눌려도 주식이 안 가도 마음 편하게 조금은 좀 보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면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판 쪽이 먼저 왔고 네. 소재가 가다 보니까 이 좀 소재 중에서도 분명 차별화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소재 쪽에서 좀 안 간 쪽, 그 다음에 좀 장비 쪽 좀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좀 실적과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대형주보다는 소부장 쪽으로 네, 눈을 돌려서 맞습니다.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수익률 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앞서서도 이제 소부장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종목 이야기를 또 콕 집어서 해드렸어요. 월덱스 같은 경우는 현재 0.18%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원익 형제들도 볼만하다 네. 이야기를 좀 드렸으니까 원익 관련주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장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평이하게 그냥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가 오후장까지는 앞서서도 프로그램에서 좀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계속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일관하고 있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만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만 매도를 줄여도 시장이 확실히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수 자체가 좀 바닥에 있다 보니까 조금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조금의 어떤 어떻게 보면 매도가 좀 줄어든다고 하면 지수가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데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선에 좀 지지가 확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영향은 분명히 다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관망의 심리도 있지만 좀 어느 정도 반영했다는 좀 심리도 좀 같이 좀 존재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회의의 어떤 결과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같은 경우 뭐 전약 후강의 어떤 이런 모습보다는 이제 전강 후약의 모습도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사실은 조금은 좀 오늘은 좀 관망하는 심리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 오히려 뭐 종가 베팅을 하시면서 좀 천천히 좀 눌림목이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관망을 하면서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적극적인 전략을 펼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 정도에 회의 네.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전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저희는 휴장이기 때문에 생방송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특집 방송으로 또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함께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1분기 실적 시즌 리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점까지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금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